안녕하십니까. 기자의 시선 임소희입니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혹은 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고독사가 매년 우리 사회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이 고독사하며 남성 중에서도 5, 60대 남성이 매우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전체 고독사 가운데 5, 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8.6%로 집계됐습니다. 즉, 고독사 10명 중 5명은 중장년층 남성인 셈입니다. 5, 60대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은 연령은 40대, 그 다음은 70대로 나왔습니다. 고독사에 있어서는 중년이 노년보다 훨씬 취약한 것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CNN 방송에서도 한국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만큼 우리 사회 내에서 5, 6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년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보건복지부는 50대와 60대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며 실직과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중장년층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적은 중장년층 남성이 이혼 후에 모든 것을 홀로 책임지게 되는 상황과 또 처음 만난 사람 혹은 이웃과 친근하게 지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는데 덜 적극적인 중장년층 남성의 상황이 맞물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권위적이며 집안일에 서툴고 건강에 무관심한 성향의 중년 남성이 혼자 살게 될 경우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독사 예방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서울시는 2018년부터 이웃 살피미 사업도 시작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해 울산, 전주 등은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휴대전화 앱도 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선 어르신들이 불안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로봇도 도입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사이 고독사는 40%나 늘었죠. 사실상 70대에서 80대보다 50대에서 60대 고독사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 쓸쓸한 죽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더 이상 2년 전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이 지금까지 나온 조치 중 가장 전면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정부는 생애 주기별로 주거, 일자리, 보건, 정신건강, 안전여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을 구상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적인 고독사 이전에 사회적인 고독사가 먼저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이든 극단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개인 중심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웃 간 접촉도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거 지원 혹은 이웃의 관심 필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화이부실식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의 시선에선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려 합니다. 고독사가 더 이상 노년층이 아닌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 이전에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막연히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 비율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다시 보죠.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며 또 실직과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 우선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한 중장년층 남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선 안부 확인 중심형 서비스보다 가사노동 교육 서비스를 마련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부터 갖춰 나가
생활의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중장년층 세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중장년층 남성 스스로도 생활의 안정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선 선제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실직과 이혼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직과 이혼은 삶의 만족도, 즉 다시 말해 정신적 안정 문제와 직결되죠. 이런 경우 심리, 정신지원 중심의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웃 간의 친밀도를 강화시켜 또 다른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이따금 안부를 살펴줄 수 있는 이웃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심리 상담보다 홀로 죽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웃과 교류하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취미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다만 개인적 차원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죠. 이때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심리 상담을 통해 홀로 사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태 단계를 구분화한 뒤 같은 단계 혹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의 주기적 모임, 사회적 관계망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인 지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개인이 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이혼 및 실업 등의 요소가 존재하기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 간의 괴리가 없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도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영국의 복지병이 떠오릅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않는 막연한 도움은 과연 화이부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임소희였습니다.